자,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구조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또 포인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배열,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각각 따로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구조체와 포인터, 그리고 함수, 배열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해보는 연습들을 수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의 구조체 내에 포인터 필드를 갖는 구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구조체라 함은 연관되어진 자료들의 묶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체의 멤버로 정수형 변수나 더블형 변수 혹은 배열과 같은 것 외로 하나의 포인터도 구조체의 필드로 두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간단한 예로서 우리 앞서서 학생이라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10개짜리 문자 배열을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문자 배열로서가 아니라 문자형 포인터로서 하나의 문자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조체 타입의 정의를 좀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 문자 배열을 가지고서 문자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체 타입으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 안에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문자 배열이 고정된 크기로 할당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예제와 같이 10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넓은 자를 제외하고 총 9개의 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저 9개의 문자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게 될 것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S1이라는 구조체 변수로 표현할 사람의 이름으로 김이라는 문자를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S1이라는 구조체의 name이라는 필드는 이미 필요한 공간이 다 할당되어져 있는 것이고 김이라는 문자열을 이 배열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내용들을 일일이 복사해주는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하나씩 처리해주거나 혹은 문자열인 경우에 넓은 자가 만날 때까지 하나의 문자씩 복사해주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하게 되어지면 strcp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배열에다가 이 문자열의 내용을 복사해 주어라 라는 처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이라는 필드에는 이제 김이라는 문자열이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서 적절히 저장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현재 구조체 변수 안에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봤던 문자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이름을 저장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name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는 어떠한 길이의 문자열도 가리킬 수 있는, 즉 name이라는 필드는 그저 하나의 주소값만 갖는 그런 변수이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역시 김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뭐 김이라는 혹은 그 밖에 더 긴 문자열이다 하더라도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만 유지해 줌으로써 간단하게 현재 구조체 변수 바깥에 있는 문자열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S1이라는 구조체 변수 입장에서 보면 name이라는 필드는 포인터 변수이고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 리터럴 상수의 시작 주소 값으로 설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재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 필드는 하나의 문자열을 참조하는 일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 변수 안에 문자형 배열 혹은 문자열 포인터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하는 과정은 명시적으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각각의 필드가 유효한 값을 갖도록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현재 구조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구문을 갖는다라고 하면 현재 S2라는 구조체 변수는 역시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문자형 배열, 오른쪽은 문자형 포인터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초기값을 기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문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각각의 초기값들이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져서 name이라는 배열의 김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표현 역시 현재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김이라는 문자열 상수의 주소 값으로 초기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에서 좀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문자열을 집어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왼쪽에 나와 있는 즉 문자 배열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이미 존재하는 name이라는 배열의 전체 할당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링 카피 같은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현재 보면 김이라는 문자열 상수의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해당하는 영역의 값을 접근할 수 없겠죠. 다만 현재 이 s1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가리키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저 할당 연산을 통해서 s1.name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터 변수이니까 새로운 문자열에 대한 주소값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다소 간단하게 초기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선 과제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동적 할당 받아서 반환해주는 함수를 작성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getLine이라는 함수가 이미 하나의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getLine과 같이 사용하기 쉬운 구조는 이 두 번째 경우, 즉 name이라는 필드를 포인터 변수로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유연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name이라는 것은 동적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형태로 임의 길이의 하나의 문자를 유지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getLine이라는 함수를 첫 번째 구현인 문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 변수와 같이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 getLine의 반환 값을 현재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s1의 name 필드에다가 다시 한번 복사해주는 좀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한 작업들이 동반되어질 것이고, 그나마도 getLine으로 입력받은 길이에 상관없이 이 구조체 변수는 딱 9개의 문자 밖에는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제약도 갖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구조체 변수 입장에서 문자열을 저장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어떤 방법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좀 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처럼 문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겠죠. 얘 같은 경우는 고정된 길이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는 문자열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번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학번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학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형태로 처리해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길이의 배열이다라고 하면 단순 1차원 배열을 할당을 해줌으로써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소나 혹은 영문으로 된 이름과 같이 문자열의 길이가 들쑥날쑥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고정된 길이의 배열보다는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해주는 방법이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비교해 두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예제들을 직접 작성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구현은 하나의 구조체 타입 안에 배열을 두었고 그 배열을 가지고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본 예제입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 자리에다가 잡아놓고 나서 우리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현재 S1과 S2라는 구조체 변수 열어보면 그 안에 각각 현재 name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S1은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모두 쓰레기 값들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S2라는 것은 현재 초기화되어진 값들이 적절히 할당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ame이라는 필드는 현재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김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name이라는 필드에다가 값을 넣기 위해서는 그저 할당 연산자로 값을 넣을 수 없다라는 점 유의해 줘야 되겠죠. 왜? 이미 name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열 이름으로서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소 값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통해서 김이라는 문자열을 복사해서 S1의 배열 name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프로시저 단위 실행 눌러서 처리해보면 현재 S1의 name이 김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구성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구성은 포인터 필드로 name을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같은 관점에서 이 부분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현재 S1의 모든 멤버들은 쓰레기 값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S2는 적절히 초기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S2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 부분은 더 이상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열어봐야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옆에 현재 배열의 시작서부터 넓은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표시하면 김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현재 S1에다가도 이름을 김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name이라는 필드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이니까 즉 문자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의 문자열 리터럴 상수를 통해서 김이라는 상수 영역에 있는 문자열의 주소 값을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역시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 필드도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열을 통한 구형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딱 4바이트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우리가 조사식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항목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name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주소 값을 얻는 거잖아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 특히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 써주고 나서 내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name이라는 배열의 시작서부터 4바이트만큼만 보여주겠다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배열의 첨자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문자 배열 형태로 혹은 포인터 타입으로 각각 구현했을 때 name이라는 필드에 값을 집어넣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name 필드가 하나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21번째 줄에 name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소스 코드를 하나의 버전으로, 하나의 소스 코드로 통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처리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nameptr이라는 심볼 네임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name 필드를 포인터 변수로 유지하고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자 배열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역시 name 필드를 접근할 때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똑같아서 상관이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name 필드를 접근을 할 때 역시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새로운 문자열을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통해서 복사해주는 작업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 삼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체를 정의할 때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구조체 변수는 모든 정보를 자신 안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포인터 필드를 갖고 있는 구조체 변수의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현재 구조체 변수 바깥에 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정보들도 가리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적 할당되어진 영역의 주소값을 유지해 줌으로써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제한되어진 메모리 영역을 좀 더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할 때 종종 활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배열을 통해서 그 정보를 유지하는 경우와 포인터를 통해서 정보를 유지하는 경우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